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칸방에 혼자 사는 75세 노인, 매일 우유 하나만 사가던 조용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마트 본사에서 급파된 감사팀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트 점장은 정직 처리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노인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 세모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은 경기도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큰 건물도 없고 화려한 상점도 없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었죠. 특히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5년 전에 생긴 대형마트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이 마트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겐 정말 편리했어요. 서울까지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직원들도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었고 분위기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건 새 점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였죠. 이번에 온다는 점장님, 본사에서 직접 보낸다던데 엄청 젊다면서. 뭐 경영학 박사라나? 아이고, 젊은 사람이 오면 좋지. 새바람 좀 불겠네. 처음엔 저도 기대했습니다. 젊은 점장이 오면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김진수 점장은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환한 웃음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군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항상 까만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재고 관리하는 거야?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도대체 뭐 했던 거지? 여기 직원들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임 일주일 만에 그의 본색이 드러났죠. 10년 넘게 일한 직원들을 한순간에 잘라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해고당했대요. 뭐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했대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마트 안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모두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김진수 점장의 다음 타깃은 납품업자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마트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납품해온 마을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이제부터는 본사 지정 업체만 거래한다. 계약서에 보세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세요. 얼마나 걸릴지 아시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의 단골 손님들, 특히 할머니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할머니들을 향해 짜증을 내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저런 손님은 받지 말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죠. 할머니, 계산대 막히게 그렇게 오래 서 있지 마세요. 그거 사실 거면 빨리 사세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동전 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뒤에 손님들 다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런 김진수 점장의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손님이 한 분 계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마트에 오셔서 우유 한 팩만 사가시는 할아버지였죠.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표정은 늘 차분했고 말씀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어느 날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 정만우 할아버지요. 마을 끝 단칸방에 혼자 사신대요. 몇 달 전에 이사 오셨어요. 정만우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할 때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김진수 점장이 옆에서 고함을 치고 있어도 정만우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셨죠. 저 할아버지, 뭔가 달라요. 마트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눈빛이 달라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요. 김진수 점장의 행보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마트 옆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납품업체와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제부터는 대성유통으로 전부 바꾼다. 기존 업체들 계약은 다 정리해. 이 한마디로 20년 넘게 우리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온 지역 업체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성유통은 김진수 점장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가격은 더 비싸고 품질은 떨어졌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죠. 이번 달부터 납품가 20% 인하한다. 안 되겠다면 다른 업체 찾아볼 테니 내일까지 답 줘. 계약서에 보면 가격 조정 권한은 마트에 있어. 못 믿겠으면 변호사 선임해. 최후까지 버티던 김 씨네 첨가물 가게도 결국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30년간 이 일을 해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납품을 하고 나가시던 날,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꼿꼿하게 걸어나가려 노력하셨지만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마트 내부도 전쟁터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뒀어요. 남은 직원들은 2배로 일해야 했고 실수라도 하면 김진수 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여기 지원자 100명도 넘게 기다린다고. 너희 같은 직원들 당장 교체 가능해. 그거 알지? 월급 받으려면 제대로 일해. 안 그럼 당장 나가. CCTV 사각지대인 창고나 직원 휴게실에서 그의 폭언은 더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베테랑 직원이었던 최 대리가 결국 울면서 사표를 던졌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정만호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우유 한 팩을 사러 오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문도 한 부 사가셨고 간혹 과일을 고르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늘 차분했지만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 오늘도 우유 한 팩이세요? 그래,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대화, 따뜻한 미소. 그런데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정만호 할아버지가 오실 때만큼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마치 잠시나마 안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트에 폭탄과도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직원 휴게실 모니터에 영상이 하나 떴어요. 누군가 USB를 꽂아놓고 간 것 같았죠. 그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진수 점장이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 납품업자들을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모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찍은 거지? 어떻게 이런 각도에서 촬영한 거야? 분명 내부자야. 아니면 이런 타이밍에 찍을 수 없잖아. 영상은 삽시간에 마트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지역 SNS 커뮤니티에도 일부가 유출됐어요. 김진수 점장은 당일 출근하자마자 영상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죠. 범인 찾아내. 당장. 오늘 안에 전 직원 소지품 검사한다. 누구든 찍은 사람 찾아내. 그날 오후 직원들은 모두 사무실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이 찍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도 정만호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트에 오셨습니다. 우유 한 팩과 오늘은 특별히 바나나 한 송이를 사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마트가 좀 시끄럽죠? 죄송해요.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제나 시끄럽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정만호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산대를 떠나실 때 분명히 보았어요. 할아버지 재킷 안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던 작은 카메라를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정만호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개시하신 겁니다. 혹시 저 할아버지가 그날 저녁 마트 근처 식당에서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가 과거 어디 보안팀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감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분, 예전에 대기업 감사팀에서 일하셨대. CCTV 설치하고 불법 행위 잡아내는 전문가였다던데. 저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마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정만호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왜 이 작은 마을의 마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마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소곤거리고 김진수 점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영상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야, 그 영상 지역 뉴스에도 나왔대. 진짜. 본사에서 사람들 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했지만 눈과 귀는 마트에 가 있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9시 정각에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우유 대신 신문을 사셨죠.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마트 직원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정만호 할아버지에 대해 뭐 더 알게 된 거 없어? 친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좀 뒤져봤어. 그분 전직 공무원이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과 출신이라고. 뭐라고? 공정위? 맞아. 30년 넘게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하셨대. 더 놀라운 건 퇴직 후에도 전국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하신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매일 마트를 방문하셨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관찰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분이 그 영상을 찍으신 거야? 거의 확실해.
보안 카메라 로그를 확인해 보니 정만호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동선으로 마트를 돌아다니셨어. 그런데 그 동선이 묘하게도 CCTV 사각지대를 전부 포함하고 있었어. 오후 마트 앞에 낯선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려 마트로 들어갔어요. 본사 감사팀이었죠. 그중 한 명이 정만호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 수수한 모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셨어요. 저녁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박, 정만호 할아버지가 가져온 자료들 때문에 점장님이 완전히 꼼짝 못해. 할아버지가 마트의 공급망, 직원 계약 서류, 본사와의 내부 통신까지 모두 정리해뒀대. 날짜별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정만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 실례합니다. 정만호 할아버지 맞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인가?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게. 궁금한 게 많을 테지. 할아버지는 검은색 수첩을 꺼내셨어요. 빽빽한 글씨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일 직원 6명 무단 해고, 퇴직금 20% 삭감 협박. 4월 15일 납품계약 8건 불공정 해지, 대성유통으로 일괄 변경. 5월 3일 여직원 3명에게 폭언, 인격 모독 발언 다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35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했소. 퇴직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지. 바로 내 아내 때문이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대형마트 납품업체에서 일했소.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했지. 새 경영진과 친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결심했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퇴직 후에도 전국 마트를 순회하며 감시하고 있소. 이 마트는 조사한 곳 중 특히 심각했지. 이 자료는 이미 중소기업청, 공정위, 지자체에 민원 접수했소.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지. 저는 감동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마트 앞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이었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출근했고 김진수 점장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기 봐, 방송국 벤이야. 이게 다 정만호 할아버지 때문이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대?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카페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정만호 할아버지가 한 기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마크가 찍힌 차량 3대가 마트 앞에 도착했어요. 감사팀이라는 완장을 찬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구청에서 왔대. 불시 감사래. 어떻게? 점장님 완전 끝났네. 마트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카페를 나와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도착하니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트 옆 벤치에 정만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오랜 친구이자 후배인 기자에게 제보했지. 신문에서 일하는 박 기자, 30년 지기야. 그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소.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농촌 마트 횡포 실태 고발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에는 김진수 점장의 불법 행위와 마트의 각종 비리가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구청 사람들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신고했소. 내가 35년간 근무했던 곳이라 몇몇 후배들이 아직 남아있지. 그들이 구청에 연락해 합동 점검을 요청한 거요. 할아버지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농촌 마트 갑질 근절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보도를 이어갔고 구청은 불시 감사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보했어요. 마트 안에서는 김진수 점장이 구청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부당한 조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후였죠. 그날 오후 김진수 점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트 본사에서도 특별 조사팀이 파견되었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고향도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장소를 가리지 않소. 내 아내가 부당하게 해고된 후 나는 다짐했지.
내 남은 인생을 이런 불의와 싸우는데 쓰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상황이 알려지자 점차 할아버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전직 직원들은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정만호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신문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만호 할아버지의 용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에도 할아버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관심에도 담담하셨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최소한으로 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마트 직원들과 납품업체 사장님들을 만나는 데 쓰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셨죠. 할아버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저희에게 할아버지는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 없이 불의에 맞서는 영웅이었어요. 김진수 점장의 직무 정지는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은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마트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본사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지? 김진수 점장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죠. 본사의 압력, 실적 강요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는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사에서 매출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했어요.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저도 잘릴 위기였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만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김진수 점장이 본사 탓을 하는데 정말 본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이건 김진수 점장이 본사 임원과 통화한 내용이야. 그가 자발적으로 이런 방식을 제안했다는 증거지.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진수 점장이 직접 납품업체 교체와 인건비 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본사 임원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없냐고 우려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비밀이지.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거야. 내가 35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배운 건 증거의 중요성이란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트 본사 윤리감사실에서 대규모 조사단이 파견된 거예요. 알고 보니 정만호 할아버지가 직접 본사 최고위층에 내부 고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본사 회장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대. 진짜. 어떻게 그런 루트가 있는 거지? 듣자 하니 회장님 아버지와 정만호 할아버지가 옛날에 같이 일했대. 본사 조사단은 김진수 점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지역 마트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납품 계약과 직원 고용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집중했어요. 며칠 후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들리는 말로는 예전에 공정위 고위직이었대.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호기심에 찬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정만호 할아버지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5년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셨고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팀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더군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퇴직 후에도 지역상권, 공정거래 지킴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해 전국을 돌며 활동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해결하신 경력이 있었어요. 마트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진수 점장은 결국 해임 통보를 받았고 본사 차원의 대대적인 개선책이 발표되었어요. 직원 부당해고 건 전수조사 및 복직 기회 제공, 지역 농가 및 소규모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약 체결, 고객 응대 및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정만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트에 오셔서 우유 한 팩을 사가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진수 점장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그는 언론에 정만호 할아버지가 개인적인 앙심으로 자신을 음해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어요. 그 노인네가 정당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 해고 건으로 사적 복수를 하는 거라고요. 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요. 기다리면 되지. 실제로 이틀 후 본사 윤리감사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의 조사가 모두 사실이었으며 김진수 점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김진수 점장이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만호 할아버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셨어요. 영웅이라니 과찬이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김진수 점장의 해임 이후 마트는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구청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본사에서 파견된 임시 점장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납품업체들도 하나둘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정만호 할아버지는 왜 이 작은 마을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단순히 정의를 위한 활동이라기엔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카페 문이 열리며 정만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우산을 든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고맙구나. 아메리카노로 부탁한다. 커피를 내드리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마을의 마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마트가 내 아내와 관련이 있네. 아내분이요? 그래. 내 아내 김미영은 30년간 유통업계에서 일했어. 마지막 직장이 바로 이 마트 체인의 납품업체였지. 5년 전 이 체인 본사의 새 경영 방침으로 많은 납품업체가 계약 해지됐어. 내 아내의 회사도 그중 하나였지.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지. 그리고 2달 후에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나는 퇴직하고 아내가 당한 부당함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발견했지. 이 마트 체인 전체에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걸. 특히 이 지점이 가장 심각했어.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군요.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의 대상이 바로 이 마트였어. 아내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지. 법적으로. 정당하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내야.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녀가 당한 부당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랐어.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행동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없다네.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아내에게 한 약속을.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비가 그치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여기서 끝났어. 다음 마을로 가야지. 또 다른 마트를 조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많은 곳에서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의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트에는 새로운 점장이 부임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이지영 점장은 김진수의 정반대였어요. 첫날부터 모든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했고 납품업체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우리 마트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지영 점장의 첫 번째 조치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이었어요. 최 부장님을 비롯한 6명의 직원들이 환영 박수 속에 마트로 돌아왔습니다. 최 부장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트가 예전처럼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조치는 납품 시스템 전면 개편이었죠. 지역 농가와 중소납품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닫았던 김씨네 첨가물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우리 첨가물 다시 납품하게 됐어요. 더 신선한 야채 많이 가져올게요. 마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늘었어요. 특히 할머니 손님들께서는 더 이상 구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셨습니다. 지자체와 본사에서는 관리 인력을 파견해 마트 운영을 지원했어요. 공정거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분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 했대요. 매출도 전보다 15% 증가했대. 정직이 이득이 된다는 걸 증명했네. 어느 날 마트 전직 여직원이었던 김영희 씨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 마트가 다시 사람 냄새 나게 된 건 정만호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대요. 또 다른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러. 정만호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은 정의의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정만호 보고서라는 내부 지침서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지점에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었죠. 이지영 점장은 정만호 할아버지의 사진을 마트 직원 휴게실에 걸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결국 이긴다. 정만호님께 배운 교훈. 마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났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해. 불공정한 일은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자. 정만호 할아버지가 보여준 한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낸 변화는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마트는 이제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만호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만호 할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활기차게 일했고 지역 농부들의 신선한 농산물이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죠. 요즘 마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물건 품질도 좋아졌어. 그 할아버지 덕분이지. 정만호 할아버지라고 하셨나? 어느 날 아침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휴게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세 권의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노트에는 정만호 할아버지의 글씨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언제 두고 가신 거지?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봐봐. 첫 번째 노트에는 공정거래 지킴이, 가이드라는 제목과 함께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노트에는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기관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고, 세 번째 노트에는 전국 각지에서 정만호 할아버지가 해결했던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당함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정만호. 직원들은 이 노트를 돌려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입소문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농협에서 우리 물건값을 자꾸 깎아요. 버스 회사가 시골 노선을 일방적으로 줄였어요. 인터넷 회사가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올렸어요. 정만호 할아버지의 노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불공정한 일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작은 도서관에서는 정만호 노트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트 앞 게시판에 정만호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편지가 붙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온 편지였어요. 정만호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 슈퍼마켓도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마을로 이동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아버지처럼 살아갑시다. 이 편지를 시작으로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역을 순회하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계셨던 거예요. 마트에서는 매달 정만호의 날을 정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강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소비자 권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이지영 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의라는 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거라는 거요. 저는 가끔 카페 창문 너머로 마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마을을 넘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분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지금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정만호 할아버지의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을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선가 정만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검은 수첩을 들고 조용히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계실 거라고요.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세모사연은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